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아기들 그 모습 그대로 빛나게 더블아트 오픈업 김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또 귀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정우열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감정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감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신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면 결국에는 감정 컨트롤이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이 밸런스가 단순히 균형 육아를 벗어나서 또 우리 내 몸에 혹은 그리고 내 감정 전체적인 그런 밸런스도 함께 고려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진짜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감정 조절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조금 심해지면은 육아 우울증으로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많이 육아 우울증을 사실은 경험하시는데 네. 저도 제 아이 어렸을 때 경험했고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엄마 아빠 구분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찾아올 수 있는 현상인데, 문제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우울증 하면은 왠지 좀 불행한 느낌이고, 네.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왠지 행복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런 면을 부정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을 안 하고 가까운 남편에게조차 친정 부모에게조차 티를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쌓이다가 오히려 더 키워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교육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우울증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갈 필요가 있어요. 감정이 우리가 조절이 안 돼서 막 이런저런 감정들이 막 크게 몰려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나름대로 아이를 지금 키우기 위해서 이거 감정 몰라 이렇게 외면하고 그냥 아이를 키우는 데만 몰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외면하고 있어서 해결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면 나의 무의식은 온전히 내가 할 일에 집중이 안 되고요. 많은 내 무의식의 에너지는, 뇌의 에너지는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막 처리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이거 올라오면 안 되게 막 누르고 있고, 네. 막 이러느라고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빨리 지치고, 그래서 자꾸 누워있게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의욕이 없어서 자꾸 못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가 감정을 억압하는데 많이 쓰여서, 그래서 소모돼서 남는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번아웃이라고 많이 하죠. 그쵸. 소진된 느낌, 확 내가 몸이 처지고 마음이 처지고 이런 상태도 찾아오고, 이제 이게 더 심해지고 그게 이제 우울증인 거죠. 근데 우울증은 내가 있으면 안 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울증이랑 우울감을 구분을 안 해서. 우울증과 우울감. 네. 네. 되게 다른 거거든요. 우울감은 누구든지 우울한 느낌을 가지는 그거. 언제든지 네.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우울증은 우울감도 있어야 되지만 귀찮고 의욕도 저하되고 흥미도 저하되는 것도 있고, 또 예전에 말씀드린 먹고 자는 패턴이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또 생각의 흐름도 부정적으로 치우쳐서 네. 자책을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행동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처져서 말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둔해지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나 일상에 지장이 있는 상태를 일컬어요. 그래서 되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이거를 비슷하다고 보면은 그냥 평상시에 있는 우울감조차도 미리 앞서가가지고 이거 우울증 아니야? 이러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감정은 있는 그대로 잘 인식하는 게 그 감정을 해소하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네. 있는 그대로만 봐도 좋은데 그걸 못하는 거. 그래서 우울감 자체를 우울증과 구분해서 우선은 받아들이는 게 너무 필요하다. 흔히 이제 비유를 이제 물에 빠진 비유를 드려요. 우리가 얕은 물이나 아니면 깊은 물이어도 이제
물가 쪽에 밑에 바위도 있고 그래서 네. 물에 빠지긴 하지만 바위도 있고 또는 뭐 한 1m, 2m 정도면 내가 수영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우울감이에요. 네. 내가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뭔가 빠진 느낌이 들지만 내 평상시에 이 해결 방법이 또 있다. 뭐 나름의 뭐 취미 활동이든 몸의 휴식이든 그렇죠. 수다를 떠는 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우울감이고요. 네. 완전 깊은 물에 이제 발이 안 닿고 내가 수영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우울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착각을 해서 내가 우울증도 스스로 극복 못하면은 나는 부족한 사람. 부족한 본인이 의사가 부모.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네. 그렇게 착각을 해서 또 키우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나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나약한 신체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구조가 빨리 되도록 살려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울증일 때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오픈을 해야 되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되게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면은 내가 치료를 만약에 받으면은 뭔가 오랫동안 또 치료를 받거나 또는 약을 못 끊거나 평생 가거나 이런 우려를 미리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울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육아 우울증은 되게 잘 나아요. 아, 잘 네, 납니다. 왜냐하면 네. 원인이 너무 명확하니까. 명확해서. 아.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말씀드린 이런 신체적인 컨디션의 악화, 패턴의 악화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우울증 전 단계에서는 뭔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우울한 감정이 자주 찾아오고 이런 상태일 때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생활 패턴, 먹고 자는 패턴만 교정을 해도 며칠 안에 회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울증 상태라고 쳐도 다른 우울증하고는 다르게 뭐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를 통해서 되게 빨리 좋아지고 네. 재발도 잘 안 하고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우울증에 걸린 엄마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 해결하면 되니까. 네. 금방 나으니까. 네. 근데 우울증을 방치한 엄마가 문제가 돼요. 아, 방치하는 거. 우울증 네. 상태로 오랫동안 아이를 몇 달, 몇 년 키우다 보면은 그게 아이의 발달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뭐 인지 발달, 뭐 정서 쪽, 신체적인 거 뭐든지 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인 걸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울증인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발달을 제대로 못한대라는 말 때문인 건데 그게 시간이 오랫동안 방치됐었을 때의 일인 거예요. 네. 오히려 빨리 해결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울증을 보는 시각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혹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그쵸? 네, 또 오해 인지를 중에 잘하면 하나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격하고 또 관련을 막 지어서 성격이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좀 부정적이고 뭔가 우울한 성격이고 네.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면은 이게 용납이 또 안 돼요. 그쵸. 아이를 키울 때는 긍정적이고 행복해야 되니까. 아, 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격 아무 상관없고 어떤 성격이든지 다 우울증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신체적인 리듬에 훼손이 일어나는 거 플러스 또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가 산후에 일어나는 거 등등 해서 우울증에 취약해질 수 있고 그건 성격이나 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있는 그대로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또 옆에서도 중요해요. 맞아요. 남편이나 또 가족 또 부모님들이 우울감이나 우울증 증상을 호소할 때 엄마가 그러면 되나 막 이런 식의 아, 그러면 금지돼요.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냥 그러냐 그런가 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죠. 물에 빠진 사람한테 어떡하냐 너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뭘 빨리 뭐 던져주고 구해주고 구조대를 부르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편견 없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
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저는 항상 있어요. 네. 참 이 편견을 갖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겠고, 무엇보다도 나의 이러한 감정 상태와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우울하다 싶으면 그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너무 좀 힘들다 그러면 진짜 좀 전문가한테도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육아 우울증 예방법, 우울감은 자연스럽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5회차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